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엑스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이렇게 많이 댓글을 주셨는데 지금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오늘 거는 다음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댓글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신나게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자, 이 윤석열 그 전 총장 부인 엑스파일,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며칠 후에 내일 모레 그 6월 29일 화요일 날 드디어 대선 출마를 그동안 뜸들이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판에서는 예상이 왔지만 그 윤 전 총장이 차지하는 그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런 야권에서 큰 이 정치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엑스파일, 또 윤석열 부인 엑스파일, 이게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뭐 흔히 속된 말로 막아 끼기 시작했다, 정치적 공작이다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맘때 정치판에서는 흔히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치권과 사실은 국민 모두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때문에 뭐 모든 부분이 좀 정치권에서 떠들썩한데, 그 윤 총장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 네거티브 그 대응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고소고발로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지만, 뒷부분에서 이제 저는 윤석열 그 총장의 부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윤석열 이 엑스파일이 존재한다는 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정치판의 네거티브 공작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으려고 그러고 뭐 정치적 의도라고 음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실제는 인터넷에는 이게 전에부터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 전에 정치평론가를 한다는 장성철 씨가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자료를 입수하고 읽어봤다고 하면서, 이런 정도의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가 있는 분이면은 대권 도전을 하는 것은 무리다, 즉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마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언론들은, 국민들은 그 내용이 뭔지 사실은 그게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좀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읽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후반부에는 이따 뒷부분에서 밝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언론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누가 이 정보의 출처자이고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는지에만 엉뚱하게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거를 폭로를 했다,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분은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영학 TV에서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얘기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부적격 자료가 있다, 그걸 자기네들은 차곡차곡 쌓아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뭐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경선도 하고 뭐 대통령 후보도 겨룰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 측에서 미리 선박을 놨다, 이런 등등의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6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윤석열 엑스파일로 불리는 계문서는 현재 최소 3가지 판본이 전자파일 형태로 유출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그 아내, 또
장모의 신상 정보하고 함께 이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 또 장모 최모 씨의 요양원 비리 의혹,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검사를 할 때 검찰총장을 하거나 그 중간에 또 고급 검사를 할 때 척돈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이 이 세 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다 공개됐다는 얘기죠. 그 밖에 별도로 윤석열 마누라라는 제목으로 80개 정도의 압축 파일이 또 돌아다닌다. 또 하나는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압축 파일이 또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 6월 21일자에 이렇게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도 제도권 언론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그 내용은 전부터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SNS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아직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시청자들은 보신 분들은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누가 왜 공개하는지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따라서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야권 지지도가. 이 얘기가 엑스파일 얘기가 장성철 씨로부터 나오자마자 한순간에 5% 그 지지도가 윤석열 총장이 떨어졌다는 그때 그 기사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내년 3월에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 얘기 중에 아내 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윤 총장이 입김으로 기업이 협찬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 중인 장모의 요양원 비리 또 윤 총장이 검사 때 측근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의 논란이 있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있겠지만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는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과 또 그 주변은 자기 관리하는 것이 도덕성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인생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이제는 많습니다. 특히나 이 정권이 자기네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자기네들은 부도덕하면서 그리고 남한테는 또 그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런 내로남불을 그냥 4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대해졌다 아니면 무뎌졌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 문제요. 이거는 벌어질 정도로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적 도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좀 시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말한 윤석열 마누라는 제목의 그 80개 정도의 압축 파일은 전면 공개되면은 그 파장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을 나설 수 있을까? 대선에 나서서 당선이 가능할까?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윤 총장이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이 범부인 저 자신도 보면은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모 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4가지 변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조목이 뭐냐면 우선 이름부터 바꿨다는 거고요. 또 예명도 있답니다. 왜 예명이 있는지는
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 좀 자기가 예명을 써가지고 자기 본명을 숨기고 싶은 뭐 그런 직업을 가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 또는 또 성형 같은 것을 해서 미용 수술을 완전히 외모를 변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오늘 앞에 썸네일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어릴 때 모습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변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그 소위 얘기하면 아주 외모고 차밍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좋게 변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학력 색탈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제가 보니까 뭐 특히 나쁜 대학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학력 색탈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윤 총장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남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 남자들을 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꾸면서 많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부도덕한 관계로 유부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돈을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만나던 남자 중에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흔히 거기다가 뭐 할 때는 이분은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변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검사를 만나냐 하면 자기가 돈 벌고 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검사라는 사람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파일 내용이 사실 여부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일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듣는 순간 야, 이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 뭐 좀 현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개인 부부의 사생활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이 결혼 전에야 뭐 사람들이 어떤 그 이성 교제가 뭐 전에 같지 않지 않습니까? 또 윤 총장을 지지하는 그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분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전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분 중에 특히 윤 총장한테 애정을 가진, 제가 그 윤 총장 고등학교 2년 선배라는 그 방송인 출신을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윤 전 총장을 이해한다. 결혼이 늦어 50줄이 다 된 총각이 결혼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이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 않겠냐, 지금 와서 사랑이 문제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자를 어떻게 버리느냐, 부인을, 이렇게 반문하는 고등학교 2년 선배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2002년도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사모님이, 영부인이 그 장인이 지방에서 자익 활동을 옛날에 그 한참 우리나라 자익 자익의 혼동이 있을 때 그때 자익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선거 유세 막바지에 유세 때 자, 장인이 자익 활동을 했다고 내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어떻게 버리느냐, 권양숙 여자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남자답다, 역시 그래도 남자는 저렇게 책임을 져야지,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노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된, 그런 여론이 유리하게 조성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심이라는 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흩날리는 게 민심인데, 인간사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남의 문제를 아무나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줄지는 사실 그건 판단이 안 씁니다. 뭐 젊은 층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에는 젊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몇몇 분을 우리 PD들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들하고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영부인은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를 표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부인이 만약 영부인이 됐을 때 그럼 유경수 여사의 영부인 이미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모레 대권 도전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도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벌써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장성철 평론가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막바로 언급이 있어야죠. 그리고 대선에 들어갔어야죠. 이 부분이 대선 내내 만약에 계속 이 부분이 따라다닐 텐데,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텐데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죠. 아마 뭐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윤 총장이 이거 뭐 제가 지역 감정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윤 총장 고향이 충청도라면서요. 그래서 충청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느라고 이게 좀 늦었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했었어야죠. 또 발표 때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이 문제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이 문제가 누가 뭐라 해도 정치 공작이라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같이 정치 공작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안 나서면 이런 문제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국민들도 알고 싶지도 않겠죠. 국민들은 이 문제의 진실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응수가 아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이렇게 보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뒷짐 딱 지고 눈 부릅뜨고 법적 문제를 따지는 거, 이 문제에서만은 정말 그런 자세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제 대통령 수업을 한다고 유명 대학 교수, 특이한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왜 굳이 유명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되는 거지. 지금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밤에 변장을 하고서라도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길거리 버스라도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많이 보면서 자기 판단 기준을 세워야죠. 지금 이 문제만은 고명하신 유명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정치 지지자들, 그 다음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 의견과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만은 좀 그런 자세 우리 국민들 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법적인 문제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윤 총장을 이 정권이 찍어낼 때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때 벌써 문제가 됐겠죠. 국민들은요, 대통령 후보 윤석열보다도 전 검찰총장 윤석열보다도 한 여자의 남편, 한 가정의 사위 윤석열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해준다고 판단되면은 이건 나한테 기회가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나는 그냥 검찰총장 정도로 만족한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는 게 결국 가정도 지키고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한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기대합니다. 많이 좀 써주세요. 그럼 제가 뭐 좀 판단을 못하고 이런 부분 다음에 또 이 얘기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